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진영입니다. 제가 이제 코리안 클릭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대표이사는 아니고요. 코리안 클릭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다른 사업 모델이 있어갖고 회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리안 클릭 일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갖고요. 제목이 좀 뭐 딱딱한 과학적인 인터넷 사용 생태 분석인데, 내용도 좀 딱딱합니다, 사실은. 우리 김용도 박사님은 이제 제가 공부할 때 한 해 위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국 제가 하고 있는 게 제일 만만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런 식으로 인터넷 기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인터넷에서 전략을 세우고 하는 사람들이 고객들을 분석하고 또 전략을 수립하고 한다라는 것에 이제 참고가 되는 기초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으고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하면은 이제 이 방법, 그 분석하는 방법만 이렇게 쭉 소개하는 겁니다. 좀 너무 딱딱하기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우리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요걸 이제 한번 짐작하실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보고서나 어떤 리포트 같은 거 만들어냅니다. 산업 분석 보고서를. 그래서 그런 것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인터넷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추정하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 2007년도 보고서면 벌써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아주 이제 신선한 건 아니죠.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일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시켜드리는 방법론을 가지고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런 것도 만들고 저런 식의 분석이 돼가지고 인터넷 기업 하시는 분들이 또 써먹는구나 조금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제 인터넷 사용자 행태 분석의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행태 분석이라니까, 사용자, 인터넷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다 인터넷 쓰시죠? 네티즌들이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 어떤 그 사이트를 많이 가고, 어떤 정보를 많이 취득하고, 또 어떤 그 행동을 많이 하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꼭 인터넷에서의 사용자 행태 분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 행태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서 행태 분석할 때 쓰는 방법론을 크게 나눠본다면은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방법,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 대상으로 실제 물어보거나 관찰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실제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그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이제 설문이나 인터뷰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에 대해서 설문하거나 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그러죠. 어떤 타겟이 될 만한 사용자들을 모아가지고 인터넷 사용 환경에 이제 실제 근접한 환경에 갖다 놓고, 실험실에 갖다 놓고 평소에 쓰는 대로 한번 써봐라 하면서 이제 뒤에서 관찰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분석이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채널이 우편 조사, 전화 조사, 이메일 조사, 그다음에 모바일로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저거는 인터넷 시대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정치 여론조사나 마케팅 조사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저거 마찬가지 인터넷에서도 저런 방법을 써가지고 사용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왜 쓰는지, 주로 이제 저걸 많이 쓰는 건 왜 쓰는지,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의도나 이런 걸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시스템을 통한 측정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쌍방향성을 가집니다. TV나 이런 거는 쏴주기만 하고 보는 사람들의 행동을 받아내기가 어렵죠. 이 전파로만 오니까. 근데 인터넷은 유선으로 이렇게 오니까 보고 이 PC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내가 또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쌍방향 특성을 살려서 어떤 시스템을 써가지고 인터넷 사용자의 사용 행태 데이터를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자동으로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용자의 그 의도나 오류 답변, 그러니까 설문으로 할 때는 사람들이 답을 뭐 이렇게 솔직하게 하지만 좀 귀찮아서 또는 뭐 이해를 잘못해서 답을 잘못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를 파악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적으로 다시 추가 설문을 해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봐갖고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한 측정은 측정 방법에 따라 다시 세분화됩니다. 크게 봐서 또 두 가지입니다. 사용자 중심 측정하고 사이트 중심 측정. 사용자 중심 측정은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사용자 각각의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용자 한 사람이 들어가는 사이트, 이용하는 보는 정보 이런 것들을 사람 단위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여러 사람들 걸 모아가지고 전체를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사이트 중심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이트 있죠. 예를 들면 네이버, 다음 같은 데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행태를 쭉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이트 단위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이트 중심 측정 방법이 먼저 나왔죠. 사이트 중심 측정 방법은 모든 사이트마다 그 웹서버라는 게 있는데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로그 데이터라는 걸 남깁니다. 어느 IP에서 무슨 데이터를 요청해서 내가 언제 보내줬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걸 이제 좀 발전시키면은 그 IP가 뭐 자주 변동되고 하니까 IP를 또 구분하기 위해서 뭐 쿠키를 남긴다거나 아니면 사용자들 구분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시킨 다음에 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이 사람이 누군지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이 사람의 정보는 모르지만 저번에 왔던 사람, 저번에 이틀 전에 와서 뉴스 보고 간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런 건 알 수 있는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와서 어느 경로로 무슨 정보를 보고 가는지를 이제 최대한 분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회사들 쭉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에이스 카운트 로고 같은 데서 이제 할 수 있고요. 사용자 중심 측정 방법은, 사이트 중심 측정 방법은 저기 이제 장점은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들의 행동은 전체 조사가 가능합니다. 누가 들어와서, 얼마나 들어와서 뭘 했고 하는 거 다 가능한데, 경쟁사 사이트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만 알지, 다른 사이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굉장히 비교 분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들어온 사람의 인구 특성,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측정 방법은 사용자 중심 측정 방법입니다. 사용자 중심 측정 방법은 TV 시청률 조사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인기 드라마 TV 시청률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시청률 조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시청률 조사도 전국 그 가구, 일반 이제 집 있죠. 가구 중에서 이 대표성을 가질 만한 지역별로 이 할당을 해가지고 한 1,500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집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집 TV 위에 기계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 기계가 하는 일은 TV 앞에 사람이 딱 앉으면은 여기 지금 앞에 앉은 사람이 몇 명이고, 그다음 대충 이 윤곽을 봐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세대의 구성원을 아니까요. 아빠인지 엄마인지 애인지 그걸 알고, 그다음에 TV 지금 보고 있는 채널, 그걸 그 기계가 계속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몇 시 몇 분에 몇 번 채널, 광고 볼 때는 몇 번 채널 갔다가 또 어떻게 했다라는 거. 그 데이터를
그 분석하는 회사로 보내줍니다. 리서치 회사로. 그 리서치 회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전국 1,500가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데이터를 추정해내는 겁니다. 그거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그 어떤 대표성을 갖는 특성 집단을 골라가지고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가 거의 전 인구 다죠. 한 3천만 되죠. 3천만, 그러니까 성인,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부터 해서 3천만 되는데 3천만 사용자 중에서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 3천만 했을 때 남자 대 여자의 비율, 그 다음에 지역별 비율, 나이대 비율 요거에 맞춰가지고 또 대표 집단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하는 데이터를 전부 모읍니다. 어떻게 모으냐면은 그 사람들 동의하에 그 사람들 사용하는 PC에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그냥 인터넷 쓰기만 하면은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이제 저희가 회사로 올라옵니다. 그럼 그걸 쫙 분석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그런 집단들 이제 패널이라는데 패널 한 10,000명을 데이터를 보내주는 사람 10,000명을 가지고 있는데 10,0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3천만 명의 그 행태를 이게 추산해내는 겁니다. 샘플링에 의해서 뭐 우리 저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물을 때 전 국민 4,500만 조사를 못하니까 전국 대표 한 1,000명, 1,500명 물어가지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일단 개인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이 데이터를 보내주는 분을 선정할 때 동의를 얻고 그분의 뭐 자세한 그 정보는 않고 이제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 다음에 사는 지역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뭐 직업 이런 것들을 좀 물어가지고 데모그래픽 정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실제 이 패널 중에 누구 우리 김용도 박사님이 뭐 무슨 정보를 봤다, 뭐 야동을 봤다 이런 거는 절대 말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야동을 본 사람이 몇 명 있는데 40대 남자가 한 명 있었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런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 단위로 하니까 한 사람이 네이버도 갔다 다음에도 갔다가 막 하죠. 또 다른 사람 또 뭐 자기 뭐 고등학교 홈페이지 갔다가 뭐 동호회 페이지 갔다가 가는 것들 다 모읍니다. 그런 데이터를 쫙 다 모아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사이트별로 이제 경쟁 사이트별 분석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까 사이트 중립 측정 방법에서 할 수 없었던 개인에 대한 정보 제공, 그다음에 사이트 경쟁 분석, 요게 이제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샘플링에 의한 방법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사이트의 데이터는 추정이 상당히 근사하게 맞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적게 가는데 그 사이트 미니홈피 하나 만들어가지고 따로 주소를 따로 만들어놨다면 미니홈피나 아니면 개인 홈페이지 만들어놨다면 거기 오는 사람은 나하고 나 아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그런 사이트는 우리가 전혀 분석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트래픽 양을 정수 측정하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닐슨 계열사인 넷네이팅이라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은 곳을 잡고 있고요. 국내는 이제 저희 회사하고 이제 매트릭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전에 교수님 말씀하실 때 누가 랭키닷컴 하셨는데요. 아까 또 서치안이라고 하셨는데 서치안은 이제 코리안 클릭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서비스 이름입니다. 랭키라고 이제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우리는 잘 안 합니다만 이제 알렉사 미국 사이트가 있는데 저것들은 좀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이제 저희가 랭킹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리서치 방식이고요. 가장 큰 차이는 랭키닷컴 이런 것들 차이는 어떤 사용자 PC에 뭔가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PC에서 일어나는 그 인터넷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건 똑같은데 이거 설치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의 그 표본 특성에 맞춘 대표성을 갖춘 샘플을 분석하지 못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거를 끌이지 않는 특정 계층의 데이터가 많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20대, 30대 데이터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회사를 좀 홍보해야겠다. 우리 회사를 랭키닷컴에서 1위로 만들어야겠다. 뭐 이제 회사 직원들이 전부 가입해서 깔고 하면은 그 효과를 많이 좀 발휘합니다. 그런 좀 뭐랄까요, 이 패널 구성에 있어서 이 랜덤리스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에는 이제 이런 패널 구성에 있어서 비용이 안 듭니다. 우리 같은 리서치 기업 방식은 아까 사용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PC에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요, 그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뭐 개인 분석은 안 하지만 이렇게 분석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 해주시죠. 네.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냐 그러겠죠. 그래서 뭔가 좀 보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많이는 안 해드리지만 그래도 1인당 치면은 한 1년에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또 나가는 돈의 보상비를 갖고 있습니다. 보상비뿐만 아니라 그런 패널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 조직을 또 따로 갖고 있고요. 근데 랭킹 사이트 방식은 이제 그런 비용이 안 듭니다. 그냥 필요하면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 대신에 뭐 다른 데이터를 부가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방식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널이 규모가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작은 사이트의 데이터도 저쪽에는 비교적 잘 잡힙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국은 저희 같은 리서치 방식의 어떤 사용자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사업을 허락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국가 기밀이랍니다. 그래서 국가 기밀, 외국 기업이 국가 기밀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해갖고 허락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중국에서 인터넷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알렉사 데이터를 참조합니다. 알렉사. 미국에서 있는 알렉사 데이터. 그 알렉사가 이제 우리가 2000년도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처음 뜰 때는 우리나라도 알렉사에 의하면 이라고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중국 가면 모든 것이 알렉사에 의하면으로 갑니다. 근데 그 이제 저것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나 깔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인터넷 사용자 행태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하는 방법은 사용자 중심 측정 방식이고, 통제된 패널에 의한 데이터 수집 방식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무슨 분석을 하느냐를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웹사이트 단위로 어느 사이트에 누가 얼마나, 누구라기보다도 어떤 인구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가를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서비스들이 큰 사이트들, 포털에서는 이제 네이버라고 하나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오면은 성격이 다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뉴스도 있고, 금융 서비스도 있고, 증권 거래도 있고, 그냥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런 그 서비스 종류별로 사용자들이 좀 틀리죠. 그래서 서비스 종류별, 저희는 이제 섹션 페이지라고 하는데, 섹션 페이지별 분석도 가능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메신저가 굉장히 또 인터넷 사용자들이 많이 쓰고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저거를 또 어떤 메신저를 누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그런 걸 분석하는 걸 또 따로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또 게임 강국이죠. 그래서 온라인 게임 하시려면은 한 게임 고스톱 한 판 하시려면은 한 게임 등록하면 그 프로그램 쫙 다운로드 되죠. 그래서 설치돼가지고 곧 눌러갖고 바로 이제 게임 서버에 접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웹브라우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측정 방법은 요 흐름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가 몇 명이고 어떤 인구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인터넷 사용자 그러면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가 3천만 명이고
근데 그 중에 남자가 얼마나 되고 여자가 얼마나 되고 또 10대가 얼마나 되고 20대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거는 인구 구성비 그대로 인터넷 사용 인구가 아니거든요. 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인구 구성비에서 예를 들면 20%를 차지하지만 인터넷 사용 연령층으로 가면은 한 15%, 10% 줄어들고 나이 어린 층에서는 인구 구성으로는 한 15%밖에 안 되지만 인터넷 사용자 비율에서는 뭐 20%도 올라가고 이렇게 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아니라 인터넷 사용 인구의 센서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또 합니다. 그거는 전화조사에 의해 가지고 설문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통계에 맞춰 가지고 10,000명 내지 5,000명을 무작위로 골라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 통계에 맞춘다면은 그 남자 몇 퍼센트, 여자 몇 퍼센트, 10대 몇 프로, 20대 몇 프로,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해가지고 인터넷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얼마나 쓰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 이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패널을 그 인터넷 사용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인터넷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통계학적인 비중 배분표를 작성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패널들을 모으는데 정확히는 저기 맞춰가지고 패널들을 다 그때 모으려면은 안 모이죠. 그러니까 미리 많이 모아놓고 저 쿼터에 맞추는 겁니다. 최대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자 10대가 모자란다 그러면은 남자 10대를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리크루팅하고 또 여자 50대가 모자란다면 여자 50대를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합니다. 이제 아이트랙이라고 이제 맞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평소 쓰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저희가 올라와가지고 그 뒤에 일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패널들이 실제 인터넷 사용 비율에 맞춰서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저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그 리서치 방법론에서 하라고 하는 그 오류를 일으키지 않게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지켜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게 굉장히 누군가 이제 만약 이런 걸 보시고 저거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뭐 말이 되겠다. 나도 저걸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이겁니다. 펜을 모으는 거. 내 PC에 이거 깔아도 된다고 허락하는 사람 10,000명 모아보시라고 해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우리 사업 처음 시작할 때 한 명도 없었죠? 무작위로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무슨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물건 파면 오히려 쉽죠. 근데 저기 인터넷 쓰십니까? 거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정보가 저에게 오는 걸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래야 되니까 한 50명 전화하면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해봅시다. 이런 사람 한 명 걸리는 그런 정도로 해갖고 이제 그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소프트웨어를 계속 이제 인터넷 환경이, 접속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분석하는 것, 시스템적인 쪽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쉽다는 게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이제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주는 소프트웨어를 저희는 아이트랙이라고 그러는데 저걸 설치를 하면은 패널 사용하시는 분의 PC 사용 상태라든가 브라우저를 지금 켰는지 안 켰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무슨 페이지 보고 있는지 다 보고 이제 데이터로 보이고요. 그 화면까지 보는 건 아니고요. 오가는 보고 있을 때 URL 주소 나오죠? 이제 그 정보를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C에 설치된 인스턴트 메신저나 어플리케이션 설치, 그리고 그걸 지금 켰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데이터들의 형태인데, 나중에, 지금 제가 이 하는 자료는 PDF 파일로 나중에 교수님 통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자료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언제,
그 다음에 패널 아이디로 해갖고 누군지 이제 저희가 아는 거죠. 누가 어떤 브라우저를 써가지고 어떤 URL을 어떤 프로토콜, 어떤 포트로 보고 있고 뭐 이런 정보를 쭉 모으는 겁니다. 요 한 줄, 이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첫 페이지 하나 딱 열면은 이게 한 수십 줄이 쫙 나옵니다. 첫 페이지 들어가는 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요 배너 그림, 그 다음에 일부는 뭐 어디서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제 밑에 주소가 계속 다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쫙 모으는 거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저게 아마 수십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내오는 데이터량은 또 엄청나죠. 근데 그걸 10,000명 거 모아서 이제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건 제가 고생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알아서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냥 이것만 놔놓으면은 이거 그냥 의미 없는 이 기호에 놔야지죠. 근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이 수치화, 통계치, 측정 지표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이 쓰이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이는 사이트 그 성과 측정할 때, 트래픽 측정할 때 많이 쓰이는 지표들이 유닉 비지트라는 게 있고요. 유닉 비지트는 어떤 측정 기간, 일주일, 하루 또는 한 달 기간 안에 특정 사이트에 또는 특정 페이지에 온 사람들 중에 고유의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번 가도 하나로 치고 서로 다른 사람, 그러니까 고유의 사람이 사람 수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뷰는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페이지 뷰입니다. 내가 이제 들어가면 한 페이지 딱 보이죠? 그겁니다. 그거 한 페이지 뷰. 그거. 근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카운팅하는 그 뒤에 걸러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사이트 운영하는 회사들이 조작을 잘 해놓으면은 잘못 우리가 카운트하면은 내가 사용자가 보기에는 분명히 한 페이지를 봤는데 이 뒤에 로고 데이터는 2페이지로 잡히고 3페이지로 잡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류해내는 그런 뒤에 필터링 알고리즘을 또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짓은 그 방문한 횟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복을 허용한 겁니다. 한 사람이 10번 가면 10번 카운트. 또 한 사람이 한 번 오면 한 번 카운트. 5번 오면 5번 카운트. 이렇게 하는 거고요. 듀레이션 타임은 이제 그 사이트에 와서 머물러 있는 시간. 네, 프리퀀시는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안에 매일 단위로 며칠이나 왔느냐. 한 달이면 한 달 안에 매일 단위로 몇 번이나 왔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리치 레이트는 이제 전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 중에 몇 %가 정해진 기간에 이 사이트에 왔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통계치들을 쫙 냅니다. 그래서 이 TV 프로들이 어제 무릎팍 조사를 했는데 시청률이 뭐 30점 몇 %다라고 그 다음에 통계 착착 나오듯이 가끔 이제 신문에 보면은 뭐 네이버가 검색 페이지 그 방문율이 90 몇 %고 또 어디 다음이 어디를 앞섰고 뭐 엠파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에 보면은 이제 코리안 클릭에 의하면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런 통계치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인용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누군가 이제 제3자가 측정한 데이터를 갖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 게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데이터를 정리를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 이제 리포트를 주 단위로 이제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요거는 이제 유료 사이트입니다. 계약을 한 그 사람들만 이제 와서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저기 오면은 각 사이트별, 사이트의 중요 페이지별, 주별로, 일별로 트래픽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측정 지표별, 이런 지표별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쫙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런 데이터는 기초적으로 이제 내 사이트와 경쟁 사이트들이 지금 이 트래픽이나 방문자의 인구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기초 데이터가 됩니다. 근데 저걸 가지고 각 인터넷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의사결정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내 경쟁이 될 만한 곳은 어디인데 지금 몇 주간 이 데이터를 쭉 보니까 우리 건 내려가는데 경쟁사 A가 쭉 올라가더라.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보여주는 그것까지입니다. 그럼 왜 올라갔느냐? 요거는 좀 분석이 필요하죠. 쟤는 왜 올라가고 우리는 왜 떨어졌을까?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사이트 내용을 보고 분석도 해보고 또 필요하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한 서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조사를 해보거나 해가지고 왜 저기는 올라가고 우리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하려는 분들이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의 행동으로 그 반응으로 이 사용자들의 그 액션이 지금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지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이트 고객의 프로파일,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남자 비율은 어떻고 여자 비율은 어떻고 뭐 10대 비율은 어떻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에 와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도 페이지별로 보면은 그냥 정보성으로 제공해 주는 데가 있고 돈 되는 페이지, 결제로 들어오는 페이지가 있고 뭐 이렇게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고객들은 어떤 그 특성을 갖는지 그걸 분류할 수 있고요. 충성 고객,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 고객들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런 인구 특성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떤 타겟층을 대상으로 20대 여성을 할 건지 30대 남자를 할 건지 그게 맞춰가지고 온라인도 오프라인 또 광고 홍보를 집행하는 그걸 또 결정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하고 경쟁사간 차이, 성과 차이 원천이 뭔지 요거는 이제 성과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기초 데이터가 나오고 그게 어디서 기인하는지의 분석은 우리 데이터 말고 다른 또 분석이 조금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와 갭을 줄일 수 있는 개선 기회 뭐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래서 저런 걸 종합해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실행하고 충성 고객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하는 의사결정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럼 또 그렇게 하면은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또 데이터로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터넷의 사용자 행태 저희 데이터를 이제 보고 있는 고객사들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주요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하는 데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갖고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에 잡히는 기준을 가지고 각 뭐 사이트별 경쟁사 담당자들끼리 이제 내부에서 그 평가할 때 어떤 포털에서 무슨 서비스 담당자 평가 인사고과 평가할 때 평가 기준 데이터가 이제 저희 데이터가 되는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이제 인터넷에서 사용자 행태를 분석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용자 기반 중심 방법에 대해서 1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리서치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측정 중에서도 사이트 중심 측정 방법이 있고 또 다르게 있다는 겁니다. 각 방법들이 다 잘 잡아내는 부분이 있고 못 잡아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인터넷 사용자 행태 분석 저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일부에서는 됐고요.